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말 아침에 저희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신상의 사정과 또 저희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봤고요. 아침에는 또 얼마나 또 들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단신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네.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저희. 맞아요. 네. 소식이 좀 밀렸어요? 네, 밀린 것 같긴 해요. 그러면 화면 전환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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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전환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이벤트 결과 먼저 좀 가져왔어요. 저희 네. 저번에 이벤트 했잖아요. 그래서 SF 추천 받았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저희 옛날 방송에서 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꼽아주셨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저희 새코미 달코미님이 127편에 올라왔던 러브 데스 로봇 이 제 작품이다. 또 시즌 2가 네, 특히 좋다고 하셨네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럭키링 같은 분은 이제 에드 아스트라. 저희 그 우주 특집으로 다뤘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에드아스트라도 참 초중반까지는 좋은 작품이었는데. 그쵸. 네. 뒤쪽에 갑자기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래도 네. 어떤 분위기라든가 맞아. 고독 그런 거 굉장히 잘 표현한 작품이어서 기억이 나네요. 약간 2002 스페이스 오디스 2009 스페이스 오디세이인가? 네네. 네. 2002 스페이스 그게 오디세이. 약간 생각이 나기도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쿠로네코님은 이제 슈레딩거의 아이들. 최현택 작가님의 네. 얼마 전에 상을 받기도 했죠. 네, SF 그렇죠. 어워드 네.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방시우 생존자님은 네. 작별 인사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작별 인사로 저희 방송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작별 인사가 저희가 뷰수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로 처음 저희 방송을 접하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댓글도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다솜799님이 굉장히 또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꾸준히 200, 네. 후원을 해주시죠. 206화, 205화, 203화, 203화에는 총 2,000원. 네. 그리고 저희 201화 저희 200회 네. 특집에서도 10,000원. 네. 그 다음에 200화에도 또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총 얼마죠? 합쳐서 1,000, 2,000, 3,000, 4,000, 15,000원 네.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방금 수학과 대학원생이긴 하다고 보셨습니다. 수학과는 숫자 네. 계산을 잘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콩공가가 컴퓨터를 고치는 게 아닌 것처럼요. 네. 네. 네, 보시면 5799님께서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네, 200회 축하드립니다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꾸준한 후원 저희 방송을 계속 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AZSPD님도 저희 200화에서 네. 200화 특집 잘 듣고 있습니다. 우연보다 좋은 팀워크, 우연히 만든 팀워크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저희 꾸준히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저희도 너무 꾸준히 들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렉 이건 저희 소개한 것에 대해서도 댓글 써주셨는데 네. 일단은 203화 저희 1부에서는 약간 이건 뭐지 하면서 읽다가 책 덮을 때 그래 이거야 그래서 그렉 이건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네, 말장난을 일부러 쓰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저희 2부에서는 저희 무한한 암살자 위주로 했었잖아요. 네. 유리수, 무리수, 아무리 하려 해도 너무 무리수다. 네. 그래도 수학 이론이 쓰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그때 제가 좀 횡설수설을 한 것 같긴 해요. 좀. 그런가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된다면은 더 좀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나중에 또 비슷한 기회가 있을 때는 네. 더 잘 정리를 해가지고 좀 논리정연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가지고 좀 부끄럽네요. 네. 아닙니다. 저는
저도 완전하게 이해를 하진 못했지만 대충 듬성듬성한 거구나. 듬성듬성한 거고 빽빽한 거구나. 약간 그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 신작 소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저희 문윤성 SF 문학상이 2회가 수상 작품집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2개 장편에 대해서 네, 그 작품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작품부터 소개해드리면 크리스마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책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읽기 너무 좋은 책이네요. 네네. 네. 김원우 작가님이 쓰셨고요. 이거는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서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계인을 막 각종 이제 집단, 예를 들어 뭐 정부 그리고 군대, 그다음에 과학자 집단 이런 데서 그 외계인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굉장히 그 설정이 특이해요. 주인공이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전직 아이돌 출신 자몽 연구가예요. 왜냐면 이 외계인이 자몽을 닮았다는 설정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굉장히 약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나영이라는 이제 연구가인데, 전직 아이돌 출신인데 이제 자몽 연구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자몽을 닮은 외계인을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접근을 못하게 돼 있고, 군대가 여기를 뭐 이렇게 다 장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비밀을 좀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표지에 이렇게 이쁜 분이 있군요. 아이돌 출신의 네. 자몽 연구가 나영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외계인이 보통 이 서양 쪽의 유구한 전통은 문어를 닮았다. 도마뱀을 닮았다. 뭐 이런 정도인데. 눈이 이렇게 커다란 거 E.T. 외계인 같은 거라든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동물을 닮은 걸로 보통 묘사를 하는데 과일을 닮았다고 묘사를 하는 건 상당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조선 사이보그전이라는 또 제2회 문윤성 SF 문학상 수상집이고요. 유진성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요거는 설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익숙한 설정인 것 같긴 해요. 저희 그 기기인도로 기기인도로도 그렇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수익과 이런 검역을 거쳐야 된다고 콘텐츠 애드민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거는 로봇이 이제 언어 연구를 위해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요 설정은 또 저희 포스텍 SF 문학상에서 다뤘던 그 작품도 좀 생각나요. 지동섭 작가님의 소설도 생각이 나네요. 네. 언어 연구를 위해서 과거로 가는데 그냥 가면은 굉장히 의심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이 의원 행세를 합니다. 의원인 것처럼. 그런데 명의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현대의 지식을 가지고 가면. 그런데도 하필 이 로봇이 돌아간 시간대가 임진왜란 때예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얽혀가지고 뭔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드릴 책이 저희 위례 작가님의 백관의 왕이 이르니라는 책이고요. 요거는 이제 소설집입니다. 단편집이고요. 위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소개를 아직은 못 드렸지만 굉장히 또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저희 방송 트위터에서 리트윗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례 작가님이 이제 여기 책 소개에서는 자신이 이제 좀 어떤 장점에 대해서 좀 서술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그 규칙을 깨는, 장르의 규칙을 깨는 그런 작품을 나는 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보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을 보여주되 지금껏 보지 못한 이야기를 보여줄 것. 위례 작가는 이 기대를 만족스럽게 충족한다. 이렇게 또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 곁의 빠삐용이라는 엔솔로지입니다.
듀나 작가님, 뭐 박혜율 작가님, 박문영 작가님, 이신주 작가님, 전삼회 작가님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요. 네. 애니멀 SF 엔솔로지입니다. 동물을 주제로 네. 써주셨어요. 파피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파피용이라는 또 동명의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이 또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나비 모양의 우주선이어서 이제 파피용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신 곁의 파피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작가님들이 다른 동물들을 가지고 이제 써주셨는데, 네. 개, 금붕어, 곰, 공룡. 네, 이렇게 4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5개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은 4개가밖에 없어서 다른 하나는 뭘까? 네.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 사실 뭐 인간도 동물이긴 하죠. 저 네. 인간도 동물이긴 하죠. 근데 여기는 네. 약간 비인간 동물. 여기 속에 보면은 인간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장 타자화된 존재. 비인간 동물.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타자화된 모든 존재의 완전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한국을 대표하는 5명의 SF 작가들이 SF적 상상력을 통해 착취와 수탈 없이 다른 종과 공존하는 세계의 가능성을 탐험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공룡이 되게 네, 공룡 궁금하네요. 특이하죠. 공룡을 우리가 동물이라고 보통 생각을 안 하는데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닭이 공룡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래서 박문영 작가님의 누나와 보낸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당신 곁의 파피용, 이 표제작이죠. 이신주 네. 작가님의 이야기는 금붕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초나초와 나홀로 숨바꼭질 제작전, 이건 전삼회 작가님. 네. 전삼회 작가님 다운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발랄한 네. 그런 약간 제목인데 곰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인 성원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그들의 땅. 요거는 이제 박혜월 작가님의 이야기인데 네. 이게 아마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듀나 작가님의 거북과 용과 새 같은 네. 경우에는 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약간 반대로 인간이 약간 그 좀 더 타자화되는 그런 작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이 뭐 인간을 사냥해서 먹는다 이런 묘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희 김보영 작가님 작품 중에서 네. 늑대 마지막 늑대였나? 네. 그 작품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그러네요. 같고요. 네. 네.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5개 작품 들어있는 엔솔로지였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FOP 클래식. 요거는 이제 저희 외국 작가들 소개하는 그런 시리즈인데요. 네. 이번에 4개가 세트로 한 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듀나 작가님하고 정지돈 작가님하고 네. 그다음에 서윤우 작가님하고 신노을 작가님 4분이서 각각 다른 작가의 어떤 작품들을 이제 가지고 오신 네. 것 같아요. 오. 네. 뽑아주신 것 같아요. 각각의 네. 작가님들이 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요거는 저희 출판사가 알마. 네, 알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 브레킷의 아득한 내일이라는 네. 작품하고, 그다음에 줄 베른의 20세기 파리. 네. 줄 베른 작가 너무 유명해서 저희 네. 너무 많이 소개해드렸죠. 그다음에 네. 아베코보 작가의 제사 간빙기.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니스와 프렘의 사이버리아드 이렇게 4개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세트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책 표지가 정말 이쁘네요. 네, 그쵸. 네. 너무 디자인이 다 이쁘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알마에서 나온 책들은 다 좀 이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랑과 나의 사막이라는 천설란 작가님. 천설란 작가님 요즘 정말 작품 활동을 굉장히 굉장히 좀 빠르게 네. 풍부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렇군요. 나인으로도 상 그쵸. 타셨잖아요. 그쵸. 이번에 또 랑과 나의 사막이라는 장편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막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심한선 작가님이 네. 이 랑과 나의 사막에 대해서 리뷰를 또 쓰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읽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요거도 작품 소개를 제가 좀 더 드리면은, 네. 요거는 지금 구입하시면은 물병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허. 물병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막이라서 물병을 그런가 주나 봐요. 네. 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 천개의 파랑 읽었었잖아요. 네. 그 천개의 파랑에 대한 선선란의 소설적 애도다. 이렇게 편집장님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것도 로봇에 대한, 천개의 파랑도 그 로봇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요것은, 랑이라는 로봇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인간이군요. 네. 고고가 로봇이고, 네. 랑이 인간이군요. 네.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심한선 작가님 리뷰를 읽었을 때는 약간 느낌이 어린 왕자 같은 느낌? 그래서 랑이 이미 죽었는데 네. 고고가 그 랑이라는 인간을 애도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린 왕자에서도 어린 왕자는 이미 갔지만 주인공이 이제 어린 왕자를 기억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리뷰만 읽었을 때는 저도 작품을 아직 안 읽어봤지만 네. 그리고 작품 설명을 또 보니까 이게 티베트 신화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티베트 저희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 조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 그쵸. 네, 그 조장하고도 뭔가 연관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윤재호 작가님의 제3지구라는 책도 나왔는데 이거는 윤재호 작가님은 보니까 원래 소설가가 아니시고 영화 감독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뷰티풀 데이즈가 제가 영화를 잘 몰라가지고 네. 네. 제가 잘은 모르는데 네. 원래 영화 감독이셨는데 네. 소설로 자신의 상상력을 네. 좀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네. 소설을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네. 굉장히 이 여기는 제가 안 넣었는데, 이 영화사 쪽에서 뭔가 네. 홍보 그런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네. 그 자료가 좀, 오히려 좀 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네. 저는 안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외계인에 대한 것 같고, 굉장히 좀, 보면은, 스릴러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작품 표지만 봐서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평가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사에서 만든 책이어가지고 좀 영화적인 그런 어떤 문법 같은 것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작품에서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전삼회 작가님의 또 다른 소설집이 또 나왔습니다. 네, 아작에서 나왔고요. 제목도 굉장히 귀여워요. 토끼와 해파리. 둘 다 귀엽네요. 네. 네. 해파리는 물론 좀 독성이 있긴 하지만 보기에는 귀엽죠. 네. 그렇죠. 해파리가 수족관 같은 데 보면은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수족관에 보통 마지막 코너에 막 네. 거대한 이제 동물들 나오고 네. 또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꼭 이렇게 예쁜 조명에 이렇게 네온 조명. 네, 네온 이런 조명에 거. 작은 어항에 네. 아무것도 없는데 해파리만 이렇게 나풀나풀 날아다니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하. 아쿠아리움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거든요. 네. 이것도 약간 청소년 소설 같은 그런 장르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SF 소설이고요. 네. 그래서 그 어른과 뭐 아이들의 뭔가 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쓰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수공가하고도 뭔가 연관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 토끼와 거북이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토끼와 거북이가 아니고 토끼와 해파리.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커트 보니것의 또 작품이 새로 번역이 됐습니다. 네.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커트 보니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카메라를 보세요가 커트 보니것 책이죠. 그런가요? 네. 저희 집에 있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이제
SF 소설이 네. 안 읽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사가지고 네. 안 읽게 만든 그 중 하나가 이제 커트 보니것의 카메라를 보세요가 있더라고요. 예, 제오 도살장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네네. 네. 그거를 좀 읽었거든요. 네. 최근에. 네. 이거를 좀 처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네.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읽었는데, 굉장히 작품이 약간, 신랄하더라고요. 신랄하고 굉장히 그 코미디 블랙 유머? 네. 그런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읽는데 좀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좀 되게 문장을 되게 말씀하신 대로 좀 풍자적이고 좀 블랙 유머스럽고 아주 재미있게 쓰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게 네. 제가 기억에 나는데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보통. 네, 이 과거로 가는 거죠? 팽창을 하다가 네. 갑자기 우주가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 팽창하지 말까? 라면서 잠시 수축해요. 근데 그렇게 수축을 하니까 시간이 과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거죠?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뭔가 이게 그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구가 한 10년인가 과거로 가요. 그래서 근데 그랬다가 다시 팽창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잠시 과거로 갔다가 다시 이제 정방향을 흐르니까 사람들이 죄다 데자뷰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러 갔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이 설정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아주 유머 감각이 풍부하신 그런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커트 보니것 작품이 국내 많이 소개가 됐는데 네. 비교적 유명한 분이라 가지고 이건 또 처음 소개되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작가의 타이탄의 세이렌 네. 또 새로 번역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작가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읽었던 둠스데이북 썼던 그 작가. 코니 윌리스? 네, 코니 네. 윌리스 생각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런 작품들 좋아하신다면은 좀 추천해드릴 만한 작품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작가님들이 작가들의 작가로 꼽는 분이기도 하죠. 약간 내가 커트 보니거 되게 좋아한다. 예를 들면 배명훈 작가님도 커트 보니거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었고. 네. 그리고 카메라를 보세요의 서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요? 서문이 거기 보면은 커트 보니것이 쓴 편지 같은 것도 수록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네. 읽는데 굉장히 약간 뽕이 차오른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에 대한 뽕이 차오르나요? 그러니까 SF에 대한. 이렇게 대단한 작가의 책을 읽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작가가 굉장히 겸손하게 쓰거든요. 네. 근데 이 작가가 당시에 글을 쓸 당시에 누구와 어깨를 나란히 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네. 굉장히 겸손하게 그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대작가들과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단 말이에요. 네. 보면서 굉장히, 뽕이 차오르는 그런, 네. 네. 선문이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은샘 작가님의 자살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라는 네. 책입니다. 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옛날에 SF 공모전 중 하나 소개해드렸던 제1회 K스토리 공모전 SF 부문의 최우수 수상작 작품으로 나온 거고요. 네. 이게 보면은 제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재밌기는 한데 자살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거워질 수도 있는 소재인데 이걸 네. 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풀어냈다. 이런 네.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자살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는 심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네. 하네요. 네. 네. 그 다음에 김설아 작가의 안드로메다 구하기라는 작품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소설집이고요.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환상 소설집으로 지금 장르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순히 SF 작품만 실려 있는 게 아니고 뭐 판타지, 호러,
SF, 미스터리, 스릴러, 코미디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섞여 있는 네. 8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런 느낌의 작품들을 많이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정보라 작가님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장르만 네. 들었을 때. 네. 그쵸. 네. 신비에 가득 찬 환상적 이야기는 성인들을 위한 우화 같은 인상을 준다. 그래서 약간 그 소개도 약간 정보라 작가님 네. 생각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의 작품 좋아하신다면 네, 추천해드릴 만한 작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신작 소개 소설 같은 네. 경우에는 여기까지고 저희 잠시 네. 끊었다가 네.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드라마, 영화 그리고 그 과학 소식 짧게 2개 정도 꼭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저희가 커트 보니버스의 타임 케이크 설명할 때 네. 우주가 잠시 회의를 느끼고 주축을 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컨텐츠님께서 우주 땡땡 알바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작들 정말 많이 소개를 해봤는데 네. 여러분 끌리는 게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출판사 시장에 네. 그리고 혹시 뭐 사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근처의 지역 도서관에 책을 신청해 주시는 것도 그쵸.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신청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네,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요즘 트위터 네. 버벅거리는 게 있어요. 아 진짜요? 예를 들어 네. 그 핸드폰에 알람이 뜨잖아요. 네. 무슨 땡땡님이 무슨 글을 남겼습니다 하면서 네. 이렇게 그 글을 절반 정도만 보여주잖아요. 궁금해서 클릭하면은 안 열려요. 아 진짜요? 트위터가 그냥 열리고 글은 안 열려요. 네, 정말 열받는 약간 그 네. 사람을 빡치게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말을 하다가 마는 것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다들 트위터에 네. 제가 떠나면은 어디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스타에서 만나요. 마스토돈 뭐 이런 것도 요즘. 마스터돈이 뭔가요? 마스토돈이라고 네. 트위터랑 UI가 뭐 비슷한데 어. 이게 서버가 약간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트위터에 보면은 그 자신이 글을 원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서클? 네, 서클. 네. 그 서클 기능만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의 SNS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약간 사실 트위터는 유명한 사람들 글 보려고 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쉬운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러게요. 들고. 네. 너무 또 인싸들의 세상이 돼. 저는 약간 이 팔로우를 많이 하는 거에 약간 이제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좀 활발하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진 않거든요. SNS에서 그냥 눈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눈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클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 사람들이랑 알지는 못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인싸들에게 그런 좋은 트위터는 플랫폼. 인싸들의 세상은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트위터를 안 하는 게 인싸죠. 그쵸. 트위터 하는 사람은 트윙녀라고 그렇죠. 부르죠. 현실 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인싸죠.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방송에서 또 달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러면